어제 사건이 너무 마음이 찹찹하네요, 진짜. 예, 의정부에서 벌어진 그 사건. 뭐 지금도 어제부터 하루 종일 뭐 화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 그 마지막 부분들 같이 좀 생각해보죠. 자, 뉴스닥 분위기 바꿔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네, 되게 집에 다녀오신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네. 아니 요즘 뭐 농성해요 밤에? 아니 너무 지금 당 상황도 안 좋고 이래서 밤새 또 회의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쭸어요. 아니요, 못 봤던 왕좌의 게임 봤습니다. 예, 뭐. 마음의 평온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요,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왕좌의 게임에서 그래서 심란합니다. 아니 오늘 최고위원회 열려요? 바른미래당? 열리죠. 열리죠.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은 바른미래당 얘기 나오죠. 상한가 하한가 중에. 저는 요즘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방금 전에 무슨 뉴스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의정부 얘기 들으니까 대충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바른미래당 오늘 상한가 하한가 중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분이 나오셨든 안 나오셨든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 하한가. 예, 저는 황교안 대표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최고. 저는 손학규 대표님 뽑았습니다. 바로 골라. 네. 바로 그냥 나오네요. 바로. 뭐 당 대표들이 순환이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진짜. 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어제 손학규 대표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을 임명했는데 네. 이걸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벌어진 거죠 회의장에서. 근데 어차피 절차적으로 당원 당규에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강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그 안건을 통보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저희가 이제 9시에 회의 시작인데 월요일에. 예. 근데 8시 11분에 지금 정신이 없으시긴 하네요. 내부 순환도로 상에서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침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회의든지 안건을 49분 전에 통보해주고 그걸 뭐 이제 협의하라고 의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지금 회의 진행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날치기식이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해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네, 좀 제가 얘기하고 싶고 사실 뭐 최이배 의원이나 임재훈 의원 개개인 뭐 국회의원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개개인의 뭐 사무총장과 정책의장 수행 자질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체제 하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것 자체를 논하는 것이고 어제 그 상황 현장의 소리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우리 듣고 올까요? 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그 현장입니다. 어제는 원내대책회의. 원내대책회의였군요. 회의 현장 가보시죠. 최이배 의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위원장으로서는 최초로 동료 의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원내대표한테 승인받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임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최이배 의원님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당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전 앞에서 이렇게 명박과 창피를 주면서 눈치 보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마지막이 최입의 이제 뭐가 되신 거죠? 정책위 의장. 그 전엔 지상욱, 그 전에는 이제 하태경 의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상욱, 최입의. 그러니까 면전에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면박을 주십니까? 뭐 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네. 원래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오신환 의원하고 김관영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 셋이 굉장히 친합니다. 서로 호용호제하면서.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지금 최이배 의원은 본인에게 왜 이렇게 막 박절하게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뭐 청취자분들이 벌써 뭐 좀 이제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기억이 제가 상기해드리면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회에서 사보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임재훈 최이배 의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럼 오신환 의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나랑 그렇게 친했던 최이배 의원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쳐내고 그 자리에 대신 보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고 또 이게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가 저는 이미 둘 간에 좀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 최이배 의원이 그걸 좀 인지하고 이런 자리도 거절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한 가지 이제 방송에 공개하자면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그 임명
강행하겠다고 손학규 대표가 선언한 뒤에 예. 회의장을 나오면서 예. 오신환 의원이 최이배 의원한테 뭐 상황이 좀 정리될 때까지 원내대책회의 좀 들어오지 마라. 그래야 좀 모양새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예. 정책위 의장한테 최이배 의원이 난 그럼 가서 끌려나는 모양새를 취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에? 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아니 농담 삼아 그냥 지나가듯 농담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 아닐까요?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그게 재밌을 거라 생각했다는 것도 오산이고. 만약 그랬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다들 그렇게 각자들의 뭐 정치적 목적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정책위 의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건 당의 화합일 텐데 당장 최이배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서 초기에 그 발언한 거 말고 예. 나중에 대북 지원 관련해서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 가지고 당과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그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인 의견이라고 하고 밝힌 것이겠지만은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르고 당내 다수 의원과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정책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상황. 저는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운영 상황 자체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서로 누가 누구에게 예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그 차원은 아니다. 그걸 북돋으려고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을 건드리는데 저는 뭐 이게 정상적인 당 운영이냐?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끝나고 최고위원 회의 가서 최고위원 2명, 정치위 의장, 사무총장 예. 임명 철회하라 이걸 요구하실 텐데 철회 안 한다면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퇴진하라라는 게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요청이었는데 손학규 대표 퇴진 생각 전혀 없다. 뭐 일축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사실 당원 당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최고위원들이. 안건을. 예,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안건에 저희가 손학규 대표 퇴진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의혹 규명에 대한 어떤 조사위원회 설치 같은 것도 있는데 예. 본인한테 불리한 안건은 다 상정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손학규 대표님께서 취사 선택해서. 근데 그건 안건을 고를 수 있어요, 대표가? 고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뭐 국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 며칠 그저께 제가 이제 그것을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으로 전달하는 순간에 손학규 대표 측 당직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음주 유세 유혹인 이런 거 던지고 가고. 그 얘기 잠깐 할까요? 나온 김에 예. 들으셨어요, 박원석 전 의원? 못 들으셨어요? 제가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제가 술 먹고 유세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유세차에 올랐다. 음주 유세한 이준석 최고위원 반성부터 하세요. 이거 근데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냐면은 제가 그래서 제 SNS에다가 제 그날 유세 일정표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온 문자에 보면 7시에 유세 종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세 종료하고 저랑 하태경 의원이 경남 도당 사무처에 그동안 선거하느라 고생한 우리 사무처 직원들한테 저희가 밥과 술을 샀습니다. 그걸 먹고 났더니만 9시 반에 갑자기 9시에 유세 있으니까 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저희는 가가지고 뭐 저희는 지금 술 마시고 있으니까 유세차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여기는 주민들이 아니라 당원들이니까 인사하고 가도 된다 보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인사 짧게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게 왜 말이 되냐면 지금 코레일 사이트 가보시면 다 나올 텐데 저희가 9시 반에 서울 올라오는 차를 예매해놨어요. 창원에 서울 올라오는 막차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세차를 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를 했는데 올라가라고 한 건 그럼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님이 저희가 밑에 유세차 옆에 있으니까 손학규 대표가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거를 다 아니까 그 당시 현장에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2달 지난 다음에 지금 갑자기 문제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진짜 문제 있다 생각했으면은 우선 다른 당에서 지적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한 게 손학규 대표예요? 네. 직접적으로? 당연하죠. 그때 그거 다 남아있어요. 그게 영상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싫다고 올라가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술 먹고 못 두 올라간다. 번이나 거절했어요. 거절하셨어요? 네, 그걸 제가 같이 저를 이제 제 운전하면서 같이 갔던 친구가 있는데 다 보고 왔어요. 그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제가 제 선거도 뛰어보고 한 사람인데 제가 술 먹고 유세했으면은 저를 본 창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 자체가 그때 그 발언 아까 말했지 당의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할 때 그것을 들어오면 제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그게 저쪽 그 손학규 대표 측에서 아픈 부분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박원석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제는 막 인신공격까지 가는 이런 싸움까지 바른미래당이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밖에서는? 조금 더 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 갈등이라는 게 어느 당이나 있고 그 갈등이 심해지면 뭐 볼성사 나온 모습을 보인 경우도 비단 지금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에서 다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손학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국민들 별 관심이 없어요.
바른미래당 내의 이 싸움에 당 내 싸움은 대해서 그리고 왜 싸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서로 당권 가지고 내년 총선에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 상황을 가져가려는 거겠지라는 짐작을 하고 지금 뭐 당원 당규 위반이니 네, 뭐 안건을 상정하니만이 이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명분이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 국민적 명분이잖아요. 명분이죠. 그런 국민적 명분이 제가 보기에 제3자로서 양쪽 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바른미래당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당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언을 드린다면 적절한 타협책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다가는 둘 다 죽는다, 서로 죽는다 이런 생각이 둘 다 죽으면 어떡하냐. 들어서 왜냐하면 이 당원 당규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걸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불신임이란 것도 상징적인 조치일 그렇죠. 뿐이죠. 정치적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정치적 의미로 수용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내기. 맞아요. 근데 이제 손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의 원로격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분에게도 조금은 이제 명예로운 그런 길을 퇴로? 그렇죠. 그런 걸 좀 마련해 줄 필요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손 대표가 전면에 서서 내년 총선을 치렀을 때 이제 좋은 성과를 낼 거다. 뭐 9월까지 지지율 10%가 안 나오면 퇴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잖아요.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뭐 당내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좀 현명한 타협 지점을 이제는 좀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밖에서 보기에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싸움이 격화되는 게 서로 손해죠. 아니 국민적으로 상당히 이게 이제 관심과 또 기대를 유발하는 이런 류의 당내 갈등이라면은 좀 더 해도 좋은데 지금 이제 안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얘기 계속하면 이걸로 끝날 것 같아서 한 30초만 이준석 최고위원께 답변을 좀 시간을 드릴게요. 뭘 묻고 싶으냐면 박원석 의원님 이럴 때 제일 저희가 달갑지 않은 게 양비론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니네 뭐냐면 둘 다 망해라 이런 것 같은데 저는 통진당에서 옛날에 지금과 명칭도 똑같아요. 소위 말하는 손학규 대표 위치에 있는 당권파들과 박원석 의원님을 위시한 지금의 현 혁신파가 다툴 때 저희는 박원석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나한테 굉장히 서운하다는 얘기 감사드리겠습니다. 삐치셨어요? 저희는 이석기 불러가라 박원석 화이팅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 제가 30초 뭘 질문 드리고 싶냐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손학규 대표가 이 정도가 되면 물러나실 법도 한데 왜 안 물러나시는 걸 스스로 자진 사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왜라고?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특이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분이다? 문법으로 이 정도 상황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잘잘못 어떤 거냐면요. 떠나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들이랑 대표가 뽑힙니다. 그런데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지금 4명이 전부 다 거기다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의원들의 간선으로 선출된 원내대표까지 선출직 5명이 전부 다 손학규 대표를 반대하고 있고 본인이 임명한 지명직 3명만 본인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4대 5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은 사실 손학규 1명 대 나머지 5명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실 다수가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손학규 대표님 제가 참 저녁 있는 삶 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제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손학규 대표도 저희가 인터뷰하고 싶어서요. 여러 번 요 사이에 섭외를 넣었는데 일절 안 하시더라고요. 신경이 뭐 좀 듣고 싶은데 싶지 이야기를.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한가 듣고 황교안 대표로 넘어가죠. 박원석 전 의원. 황교안 지금 뭐 대표 이제 민생투쟁 대장정 이른바 이게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5.18을 굉장한 논란 끝에 광주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이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가 해결될 전망이 지금 현재 한국당 내에서 별로 안 보여요. 5.18 망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 문제가 처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황 대표가 지금 거의 자유한국당 내에 유일하게 선명한 마이크를 지닌 당 대표라면. 당내의 반발이나 이런 걸 무릅쓰고라도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확장성을 고려해서 단호하게 의원들을 향해서 이 문제 우리가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시점인데 본인 스스로가 5.18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지 당내 눈치를 보는 건지 이 문제 처리 못하고 있는 것부터가 저는 여전히 문제라고 보고요. 어제 이제 민생투쟁 대장정의 수도권 첫 일정으로 메가더 동상을 방문을 했어요. 인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추념사에서 얘기했던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에 대해서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없다. 예. 이걸 문제 삼아서 내가 독재의 후예냐. 그렇죠. 진짜 독재의 후예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대변인 짓 하고 있다. 근데 그 대변인 짓이 지금 약간 논란이 됐는데. 자, 여기서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독재자의 후예라고요? 그러면은 당신은 김정은 뭐라 그랬죠? 김정은 대변인 짓을 정확한 워딩이 대변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요거였는데 이제 짓이라는 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한국당에서는 짓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짓이라고 분명히 한 거 아니냐 이거 굉장한 막말이다.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예.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말 됩니까? 뭐 황당해서 제가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했더니 마이크를 지금 제가 좀 달라고 한 이유가 한 번 들어 잘 모르시겠죠.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대변인 질이라고 좀 들리는데. 대변인 질이 뭐 짓이라고도 들리고 질이라고도 들리고. 짓이라고 하다가 약간 움츠란 건가? 잠깐 그 부분만 한 번만 더 이거 듣기 평가 같은데 한 번만 유심히 들어볼게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네. 이게 기자들이 어제 예. 황교안 대표가 그 말을 부인하니까 예. 50번씩 들어봤대요. 대변인이랑 질이 합쳐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대변질. 자, 딱 그 부분만 한 번만. 딱 그 부분만.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대변. 아니 우리가 이제 저런 대중연설을 하다 보면 네. 예. 이게 발음이 뭉개질 때가 있어요. 있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직성 연설이면.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정확하니까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씀을 하지만 발언의 맥락을 봐야죠. 예, 맥락을 예, 보면 예. 뭐 짓이든 질이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예. 저는 어제 메가더 동상에 참배한 것부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제목은 민생대장정인데 예. 민생과 별 상관이 없는 그리고 지금 특별한 계기성도 없는 그래서 저는 어제가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인가 얼핏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이념을 내세워서 즉 안보정당이고 우리 혈맹에 대한 의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상징성을 내세워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인데 황교안 대표의 지난 한 그 보름여간 이 민생투쟁 대장정을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뭐랄까요? 좀 뭐 다양한 행보를 하는 거고 예. 또 비판적으로 보자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5.18 징계 안 하고 광주 가서는 이물류한 행진곡 부르고 예. 돌아서 가지고는 또 뭐 대변인 짓 한다 그러고 그리고, 질인지 짓인지 알 수 없는. 이념적으로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이런 행보하고 종합해 보면 저런 장외투쟁이 황교안 대표의 개인의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고 또 당내에 경쟁자 없는 그런 독보적인 지위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에 닥친 총선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탄핵으로 쪼그라들었던 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외연을 넓히기에는 불가능한 행보를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당의 면에서, 외연 넓히는 데는 많이 그런 면에서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요. 그 황교안 대표는 지금 상대해야 될 상대 적수가 그러니까 대표는 대표급끼리 놀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 놀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젠다가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본인 위치보다 자기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위치를 의식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붙고 싶은 거예요, 자꾸? 네, 계속 이제 뭐 같이 기사가 나고 싶은 건데 이해찬 대표랑은 아무것도 기사 같이 안 나잖아요, 안 지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해찬 대표는 무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를 하고 싶은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모호하게 상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후예라는 게 내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 당 얘기인가, 아니면 뭐 전두환 대통령 얘기인가, 뭐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이제 그 이재정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예. 서른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예. 좀 그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오히려 대통령이 그 모호성을 발휘해서 황교안 대표를 곤란하게 해놓은 상황 속에서 예. 좀 확실하게 좀 끄어줬어요. 어느 쪽인지. 예를 들어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황교안 대표를 김정숙 여사가 이제 약수 안 하고 간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징계하고 왔으면은 뭐 반갑게 맞아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저는 김정숙 여사 하시는 거 보면서 아니 저도 행사 가보면 저런 거 당연히 뭐 실수하고 놓칠 때도 있고 저도 띄엄띄엄 해요. 저도 그럼요. 체육대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요? 인사하다가 예. 제 기억 용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수의 분이 계시면은 예. 가끔 순서 놓치고 이러기도 해요. 아. 그런데 거기서 서른 최고위원이 마치 김정숙 여사가 고의로 그런 것처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울고 싶은 황교안 대표 뺨을 한 대 때려준 격이 됐고. 뭐라고 했어요? 서른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5.18 그런 징계 같은 것들도 하고 해서 진정성이 갔으면은 해줬을 거다. 반갑게 맞아주셨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예. 저희가 봤을 땐 뭐 당연히 서른 최고위원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추론이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러네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하. 역시 우리의 도우미는 서른 의원 이렇게 한 건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앞으로도 황교안 대표는 상대하고자 싶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다. 상대해줄지 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 그런 국면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게 조급증을 유발하는 게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쨌든 최근에 호프 미팅 같은 것 때문에 예. 그래도 만나서 얘기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지금 저희 당 상황도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님이랑 뭐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상대하기 싫어하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알아서 좀 이런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까 무리수를 두는 말했던 것이다. 좌충우돌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게 좌충우돌도 좀 그 정도가 좀 지나치고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예. 정치 전략의 갈피를 아예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황 대표가 뭐 이제 정치 초년생인 건 맞지만 예. 그래도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예. 또 자유한국당 내에도 전략 조언을 하는 참모들이 있을 텐데 저분이 조금 득점하는 듯하다가 다시 실점하고 또 조금 득점하는 듯하다가 다시 실점하고 이게 그냥 그 오락가락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일단 황 대표의 그 뭐 발언 한마디 예. 이 자체가 뭐 그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선 주자로서 예. 내지는 뭐 당의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가 쌓아가고 있는 것의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미지는 쌓아가고 있지만 실제 저분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 어떤 주자로서의 그 내실을 못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이미지 정치하다 망한 사람이 박근혜다. 빗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최근에 나경원 대표의 막말도 점잖게 비판했죠.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홍준표 원내대표. 본인께서 전 이제 앞으로 이제 막말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아까 말했던 황교안 대표는 상대하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은 반응이 없고 모호한 발언을 하고 뭐 뜬금없이 그 이정미 대표한테 사이코패스 소리나 듣고 저는 그것도 이정미 대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지고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뭐 이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시대가 하고 싶었던 황교안 대표. 오늘 하한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한가 두 분이 워낙 굵직한 당대표 두 분을 뽑아오시는 바람에 이야기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마지막 확인할 건 그러면 악수하다. 저는 뭐 그런 행사를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악수를 일일이 해본 행사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악수할 때 누군지 보긴 봐요. 얼굴을. 보조요. 그런데 사람 많으면요. 예. 사람 많으면 저도 이제 체육대회 같은 데 가면은 예. 첫 줄, 두 줄, 셋째 줄 사람들 앉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첫 줄 인사한다고 제가 첫 줄만 쭉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둘째 줄에 계신 분이 오랜만에 봤어요. 가면은 띄엄띄엄 하게 저를 된다? 가장 먼저 이제 저한테 달려드는 분한테 인사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기억 용량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첫 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이렇게 하다가 놓치고 나면은 그분들이 놓친 분들이 지난번에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갔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웃는 얘기로 하시는 거지. 죽자 살자로 너 나랑 지난번 인사 안 하고 갔어 이렇게 달려드신 분 많지 않아요. 그렇게 달려들면 좀 오히려 모양이 우스워질 수도 있다. 저는 앞으로도 뭐 황 대표가 대통령과 행사장에서 많이 마주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김정숙 여사께서 다음부터는 꼭 황 대표의 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꼭 잡아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이슈화하려는 자체가 조금 좀 유치한 발상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뒷줄에 보면 반가운 조국 수도 있고 보다 보니까 여기 뭐 좀 기억 용량 한계 초과하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 많아요. 하여튼 정치인 만나면 제가 이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악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